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또다입니다. 오늘의 리뷰 주인공은 영화 팬데믹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가 선포하는데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었을 때 최고 경고 등급 단계인 6단계에 해당하는 게 바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다른 설명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가 없인 외출을 할 수가 없고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며 학생들은 학교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바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화 팬데믹을 향한 댓글들도 가히 팬데믹 수준인데요. 이건 뭐 혼자 죽을 순 없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댓글부터 사이다 같이 뻥 뚫리게 확 다 까주는 댓글까지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 뜻은 같은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그렇게 형편없는 영화인가 하면 저는 이 정도로 능욕을 당할 영화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사실은 바로 제목 때문인데요. 팬데믹 제목만 보면 컨테이전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고생담을 재현한 재난 영화잖아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마음 달래러 관객들은 영화관을 찾았겠죠? 공감하려고요.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 국면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스펙터클한 장면과 으스스한 정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 화끈한 불닭볶음면일 줄 알았는데 밍숭밍숭한 사리곰탕면이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 한가득인데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대부분 집안 장면만 보여주거든요. 집에만 있던 내가 영화관까지 와서 이런 걸 봐야 되나 싶은 생각에 절로 들면서 영화가 마구마구 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긴 끌었는데 이게 본 내용과 이질감이 심하게 드니 배신감을 선사하게 된 거죠. 참 이 영화의 원제는 온리입니다. 재난 영화로서 이 영화가 제시한 설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한방눈처럼 재가 흩날리고 이 재를 맞으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치사율은 100%.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출혈과 발작 그리고 경련을 거친 뒤 죽음에 이르는데 특이점은 바로 이 바이러스가 오로지 여성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무작위로 죽어나가며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고 급기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감염되지 않은 여성들은 오로지 종족 번식을 위한 수단으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베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데리고 갑니다. 나중엔 현상금까지 걸어 여성이란 여성은 모두 억지로 끌고 가죠. 에바와 윌은 철저한 준비성과 실행력으로 끝까지 살아남고자 고군분투합니다. 영화는 팬데믹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제목으로 갖다 붙였지만 원제가 온이었던 것처럼 화려한 볼거리와 서스펜스가 넘치는 재난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는 애초에 그런 것을 그릴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장르는 재난 영화가 아니니까요. 영화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외면적인 공포를 실감나게 표현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영화가 관심이 있는 건 인간의 내면입니다. 선택지 없이 소외된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면서 영화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외부 세계 대신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는 사람의 마음속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의지한 거대 자연 앞에서 고작 이성이란 도구를 가지고 있던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원초의 야만으로 빠져드는지를 묘사함으로써 저는 재난 영화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심도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배경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밖이 아닌 비닐로 꽁꽁 둘러싼 집안 내부로 한정되었을 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꽤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심리 드라마로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여 감독이 제시하는 인간관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치밀하지 못한 디테일로 영화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지 못했고요. 아니, 세상의 모든 여자를 국가와 사회와 이웃 모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 한가운데에서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게 말이 되나요? 붕대로 가슴을 꽁꽁 동여매지만 얼굴엔 세심하게 다듬은 눈썹 정리의 흔적이, 손에는 광택이 나는 손톱이, 입술과 피부는 윤기가 흐르는데 어떻게 이 영화의 상황에 몰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영화를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집안에 갇혀 위의 보살핌만 받는 에바와 그런 에바를 위해 헌신하는 위를 보면서 감독은 어쩌면 이 상황을 현대사회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똑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남성은 무증상인 대신에 여성에게만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는 유독 여성에게 더 지독한 이 사회의 가혹함을, 여성을 아이 낳는 자궁을 가진 도구로만 보는 대상화를, 판단력 없고 주체성 없는 잉여인간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영화는 팬데믹이라는 대재앙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바는 그러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계속해서 카메라를 챙기고 사진을 찍는 에바를 통해 영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발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기에 에바는 카메라를 통해 창문 밖의 세상을 찍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여성들을 찍으면서 연대해 나갑니다. 여성이 현실을 타파하고 맞서 싸우는 길은 바로 연대가 답이라는 듯이 영화는 그 사진들을 임팩트 있게 전시하고 있죠. 에바가 밖으로 나가 스스로 죄를 맞고 감염되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지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자유와 자존감과 독립 없는 인생은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에 있더라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에바의 선택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멋진 리뷰로 돌아올게요.